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내 몸 이야기, 대한내과 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원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젊은 허리 통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병,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문의 류마티스다 보니까 류마티스 내용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던 진짜 이유, 알쏭달쏭한 강직성 척추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인에서 허리 통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신데요. 그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허리 통증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 봤습니다. 네. 쉬면 쉴수록 더 아픈 허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상식과는 달리 보통 저희가 쉬면 낫고 많이 활동을 하면 좀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누웠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오히려 몸을 움직이면 훨씬 더 괜찮아지는 기묘한 허리 통증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환자분들인데요. 20대 중반의 남성이고 평소에 기저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하던 분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이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뻐근하게 허리 뒤쪽이 계속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은 주로 새벽에 조금 더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아침에 허리가 뻣뻣해서 걷기가 힘들지만 또 걷다 보면은 마법처럼 허리 통증이 또 풀리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으로 주로 대표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보시니까 그쪽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 말고는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허리 주사도 맞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잠깐뿐이고 금방 되돌아옵니다. 이런 허리 통증은 노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과 달리 이런 통증은 가장 활동적이어야 할 10대 후반이나 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이 아니고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척추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의 시작이에요. 어 이런 허리 통증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퇴행성 질환 주로 50대 이상이 겪는 허리 통증과 10 대에서 30 대까지 좀 젊은 나이에서 겪는 허리 통증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분류해서 보자면 50대 이상이 주로 겪는 기계적 요통, 그리고 오른쪽은 젊은 나이에서 주로 겪는 염증성 요통. 대표적인 병이 척추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했지만 어 강직성 척추염이란 말은 좀 옛날 용어고요. 요즘은 척추관절염으로 용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이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어 음 그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를 내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즘 용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계적 요통 과 염증성 요통 차이점을 봤을 때 발병 연령 주로 중장년층, 염증성 요통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40 대, 그리고 통증 패턴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 움직이거나 굽힐 때 통증이 악화되고 염증성 요통은 새벽과 아침에 가장 심하죠. 기계적 요통은 누워서 쉬면 통증이 완화되고 근본 원인으로는 물리적 압박 및 구조적 변형이 있겠습니다. 염증성 요통은 휴식하면 악화되고 움직이고 활동해야지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운동 자체가 진통제인 거죠. 근본 원인으로는 면역 체계 오작동으로 인한 자가 면역 염증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계적 요통, 디스크나 협착증은 움직이면 아파요. 염증성 요통, 척추관절염은 가만히 있으면 아픕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가 아닙니다. 이런 염증성 요통은 전신 면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이 되었고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염증성 요통에 역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움직이면 좀 더 호전된다고 했죠. 이런 일반적인 통증의 상식과 달리 반대되는 염증성 요통의 특징으로 이렇게 자게 되면 눕게 되면 가만히 있게 되면 염증 물질이 새벽에 계속 쌓이고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때부터 조종강직을 느끼게 됩니다. 어 허리가 뻣뻣한 증상을 느끼게 되고 또 기상 이후에는 좀 나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겠습니다. 이런 강직성 척추관절염의 진짜 정체는요. 인대에 생긴 염증이 뼈처럼 변하는 겁니다. 저희가 척추뼈를 도식화한 건데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이렇게 이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디스크가 있겠고요. 그 바깥에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고무줄 같은 거예요.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스프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인대의 부착 부위, 척추와의 부착 부위 이 부분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나으면서 뼈처럼 자라요. 뼈처럼 요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아래 위로 붙어 버립니다. 진짜 강직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진짜 강직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게 다 붙어 버리면 대나무 척추라고 해서 엑스레이 일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의 제한이 극심하게 되고 어 어떤 분들은 장애인 판정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통증의 근원 자체가 부착 부위의 염증이라고 했는데요. 부착 부위는 우리 온몸에 다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관절 그 자체의 염증이 주가 된다면 척추 관절염은 부착 부위 그러니까 관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이 이 근육에서 힘줄이 요렇게 뼈에 붙는 이런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 근막염, 발통증 알 수 없는 발통증으로도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요. 이런 부착 부위 자체는 흉골 쪽에도 있게 되고요. 알 수 없는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이쪽 가슴 앞부분 흉골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한 허리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내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가 오작동을 일으켜 우리 몸 온몸을 공격하는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관절 외 동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 있겠고 피부 쪽으로 건선과 연관도 있을 수 있겠고 장 쪽으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발가락 쪽으로 소시지처럼 붓는다고 해서 소시지 발가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 같은 말초 관절 쪽으로도 침범해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척추 관절염은 확진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8에서 10 년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요. 음 보통 엑스레이 초반에 하게 되는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많이 진행하고 나서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MRI 같은 것들이 조기에 시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MRI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정형외과나 뭐 다른 뭐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허리 쪽을 타겟으로 허리 요추 MRI만 찍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병의 진짜 시작 부위인 이런 골반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 골반 부위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천장관절이 되겠는데 MRI가 허리 아파서 가실 때 MRI 찍게 되면 보통 허리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1 번부터 5 번이 확실하게 들어가게 찍는 그런 MRI가 주로 찍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골반 부위 쪽은 조금 놓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진단과 명칭의 변화인데 이거는 의학의 역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척추관절염으로 변하게 된 거는 과거에 1984 년도에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 기준이 마련됐을 때 당시에 진단 도구가 엑스레이 말고는 크게는 없었어요. MRI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크게 크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강직 척추염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는 MRI가 워낙 상용화가 되어 있고 조금 고가긴 하지만 접근이 쉽죠. 근처 병원에서 예약하면 바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음 진단 도구의 발전 때문에 저희가 척추관절염을 아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의학계에서는 일단 그래서 염증을 조기에 차단하여 영구적인 변형을 막아내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행하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조기에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저희는 더 이상 뼈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염증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염증을 소화기로 불을 끄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병 진행의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이게 진단이 조금 늦어진다고 했는데 골든타임은 MRI 진단 영역이 염증 시작 단계고요. 병의 초기 단계가 되겠고요. 일단은 병이 시작하고 나서 5 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엑스레이에서 변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강직 단계가 되겠습니다. 증상 발현 후 강직이 보이기까지는 평균적으로는 5 년에서 10년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사실 뭐 1-2년 만에도 변화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 숨겨진 기간 동안 병명을 모른 채 여러 군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뼈가 조금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현재도 사실 40 대, 50대 분에서 완전히 뼈가 굳어진 상태로 진단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하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MRI를 통해 손상 전 단계에서 진단하고 염증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골든타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염증은 주로 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자꾸 하게 되네요. 염증은 주로 10대 후반, 20 대에 시작되게 되고요. 요때가 골든타임이 되겠죠. 이 시기에 방치하면은 30대 초반 정도부터는 뼈가 급격히 굳어지는 강직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40 대에 넘어가면은 나이가 차면은 보통은 염증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강직이 잘 생기진 않지만 이미 망가진 뼈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척추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인데요.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에서 95%가 요 유전자를 보유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액 검사상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일반인 상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허리 통증이 없는 순수한 일반인을 상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 100명 중에 한 4-5 명이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강직성 척추염, 척추관절염이 발병하는 건 아니고 보통 5% 미만에서 실제 발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자식에게 유전될까 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 유전자는 사실 씨앗일 뿐이지 이런 외부적 환경 자체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유전적 요인은 보통 20에서 30%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70-80%가 대부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실제로 질병이 발병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병은 대물림된 유전병이 아니니까 혹시나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근거 없는 죄책감에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강직척추염이라고 굉장히 조금 무서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평생 이 뼈가 굳어가는 불치병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대의학에서 보는 거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관절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 환자들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뇨 환자들도 보통 혈당이 높으면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합병증을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척추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적으로 조금 약물을 심하신 분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뭐 주사제를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약물로 컨트롤 가능한 병입니다. 이런 만성 질환 계통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현대의학에서는 이 질환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 지는 경우를 관해라고 표현하는데 관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이런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그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질문 몇 가지부터 조금 답변을 드리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엘이 리집은 30 대인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디스크는 아니라는데요. 아침에 특히 허리가 너무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은 없네요. 일단은 30대 분이고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아니라고 했고 아침에 특히 뻣뻣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과 아주 유사하신데요. 혹시라도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미 MRI 같은 것들을 찍어 보셨다면 골반 쪽 허리만 너무 타겟으로 검사된 게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골반 쪽도 포함돼서 죄송합니다. 골반 쪽도 포함돼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척추관절염 이런 쪽 강직 척추염은 보통 진통 소염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반응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 반응이 좋다면 뭐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물을 드셨을 때 반응이 좋으셨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게 되겠고요. 한번 그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드셔 보시고 본인이 약효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약효가 좋다면 추가적인 골반 쪽 천장관절 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초록초록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느낌이 좀 오래되다가 스트레칭해 주면 풀리는데 자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움직이면 좋아지는 통증은 염증성 요통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고요. 사실 연령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 자체가 1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겠고 평균적으로 20대 초반 쯤부터는 병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이지 50대 이후에도 강직 척추염이 진단되는 분들이 있어요. 고령에서 진단되는 분들은 염증이 좀 심한 분들이 꽤나 많긴 한데요. 어찌 됐든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면 좋아지는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예니 님. 크로스핏을 하면서 데드리프트나 무거운 덤벨을 들게 되는 일이 많아져서 등허리가 너무 아파요. 들고 나서는 덤벨을 바닥에 던지는 식으로 하라는데 무게를 이렇게 하면 좀 허리가 보호될까요? 헬스 시작하고 생긴 허리 통증 어떻게 할까요? 어 이것은 운동하면 생기는 통증은 조금 기계적 허리 통증에 조금 가깝게 되겠고요. 이런 기계적 허리 통증은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춰 본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을 크로스핏이나 데드리프트 좋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처음부터 약간 조금 욕심만 앞서서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무리가 돼서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를 쪼끔 낮춰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어 지금 이혜니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증성 허리 통증보다는 기계적 허리 통증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쉬시면 호전이 쪼끔 될 것 같고 운동 강도를 낮춰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인 님.
허리 통증 때문에 마사지랑 도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염증 때문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허리 통증의 양상을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뭐 쉬면 낫는지 쉬면 악화되는지 그리고 보통 허 아침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지 허리 통증이 한번 지속되면 어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음 마사지랑 도수 치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근본적인 조금 치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기계적 요통도 그렇고 염증성 요통도 그렇고 허리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허리 운동 어떤 허리 통증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한번 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허리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았고요. 다음 인제 치료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운동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병원에 가서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에서는 운동 자체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운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약물에 준하는 치료제고요. 만성 염증과 활동 감소는 20대 환자에게서도 근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물이 염증의 불을 끈다면 운동은 뼈가 굳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척추를 지지할 코어 근육을 재건합니다. 약물 치료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강의는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에서는 첫 번째 치료제로는 소염 진통제가 있겠습니다. 엔세이드라고 하고요. 환자의 70%가 엔세이드만으로도 완벽하게 통증이 거의 조절이 됩니다. 이것에 통증 조절이 안 되는 나머지 30% 분은 그다음 스텝인 생물학적 제제, 이것은 주사제인데요. 네. TNF 인터루킨 17 억제제인데 TNF 인터루킨 17은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염증 유발 신호 전달 물질이 되겠고요. 그것을 억제하는 주사제 자체는 아주 강력한 염증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된다면은 다른 주사제를 골라 본다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온 잭 억제제 를 치료받게 되겠는데요. 요거는 먹는 약이고요. 젤잔즈나 림버크라는 약으로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런 표적 경구 치료제로 관의 도달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운동에는 흉곽 확장 호흡 운동이 있겠고요. 척추 분절 스트레칭이 있겠고 코어 및 둔부 강화 운동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런 운동은 뼈가 굳는 것을 원천적으로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오늘 소개만 조금 드리는데요. 저희 그 류마티스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 관절 류마티스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에 관절 류마티스 TV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강직 척추염 환자들에게 좋은 허리 운동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관절 류마티스 TV를 검색해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선택이 아닌 물리적인 약입니다. 약. 어 강직 척추염 환자한테 괜찮은 운동은 스트레칭, 수영, 걷기, 가벼운 요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뭐 가슴 흉곽 표준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해서는 안 될 운동으로는
무리한 격투기 척추에 압력을 주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염증을 조금 가속화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척추의 강직을 가속화하는 두 가지 위험 인자들인데 아주 강력한 건데요. 가만히 있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 운동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염증성 관절염은 가만히 있으면 염증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고 굳어버립니다. 아무튼 가만히 쉬는 것은 가장 독이 되겠고요. 그리고 흡연이 있겠습니다. 흡연은 단순한 건강 우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흡연을 하게 되면 강직 속도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치료 일부가 되겠고요. 흡연을 하시게 되면 약물 반응도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금연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은 불치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병이고요. 이런 강직성 척추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이런 강직 척추염 유명인들도 여러 명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락 밴드 중에 이매진 드래곤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보컬분도 강직 척추염을 진단받고 어 받았지만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프로 발레리나 중에도 이 병을 앓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분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운동하고 일상을 관리한다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병이 없는 분과 똑같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매진 드래곤 보컬 한번 잠깐 보여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기술상의 문제로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네. 척추 관절염을 위해선 조기 발견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염증성 요통, 움직이면 좋아지는 허리 통증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10대 후반, 20대 초반 초반 젊은 분들이 이 기억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유전자는 그냥 단서일 뿐입니다. 보통 진단할 때 좀 더 진단할 때 좀 더 확실한 것들은 혈액 검사, 다른 염증 수치라든지 엑스레이, MRI고요. 유전자 검사는 단서일 뿐이겠습니다. 최근 치료 자체가 혁신적인 치료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해를 유도하는 데는 큰 대부분 환자들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병을 진단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운동만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잘 조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추가로 들어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허리 통증인데 정형외과 갈지 류마티스 내과 갈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네. 저희가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 인제 나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나이를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적 요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움직이면 통증이 악화가 되고 누우면은 쉬면 통증이 완화되세요. 이런 근본 원인은 물리적 압박, 구조적 변형이나 뭐 어떤 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염증성 요통 자체는 통증 패턴이 아침에 주로 가장 심합니다. 가만히만 낮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오래 쉬게 되면은 통증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움직이고 활동해야지 통증이 완화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통증을 구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움직이면 나아진다면 류마티스 내과를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쉬면은 나아진다면 정형외과 방문을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 님. 네, 20대 남자인데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치료 중인데요. 그때뿐입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 봤는데 디스크가 살짝 있다고 하네요. 움직이면 확실히 통증이 좋아지는데 강직 척추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젊은 남성분이고 혹시나 다른 과거력, 기저 병력이 없는 분이라면 사실 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엑스레이나 MRI까지 다 찍어 보셨다고 하지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병이 많이 진행해야지 어떤 병의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 보는 게 중요한데요. MRI도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젊은 환자분들이 "MRI 찍어 왔어요." 해서 MRI 찍은 걸 보면은 대부분 허리까지 요추 5 번까지만 딱 찍혀 있어요. 골반 자체는 거의 찍혀 있지 않고 저희가 주로 보는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엉치뼈랑 그 골반뼈 붙어 있는 그 관절이 MRI에 누락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그 병이 시작 때 민감한 부위라서 그 부분은 MRI를 다시 찍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면 확실히 통증이 좋아진다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서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QAG 님 40대 남성이고 6 개월 전쯤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약을 먹으면서 허리 통증은 좋아졌는데 고관절 통증이 심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많이 진행한 상태라고 들으셨다면 어 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나무 허리 이런 뼈의 강직이 심한 상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척추뼈가 다 굳어버리게 된다면 척추뼈가 이미 굳어 있다면 척추라는 거는 보통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라든지 걸을 때라든지 척추가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하는데요. 이런 충격 흡수하는 것은 저희가 걷는 다리, 무릎이나 고관절도 충격을 흡수합니다.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 척추 자체가 다 굳어 버려서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게 된다면 고관절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충격이 고관절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관절에 어떤 퇴행성 변화가 일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관절에 대해서 CT나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면 약물 치료에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 진통제라든지 생물학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염증을 강력하게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염증 때문에 손상받은 그런 관절 부위 자체를 회복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젊은 나이에 뭐 수술하는 경우도 정말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것들 그 영상의학적 판단을 좀 더 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하시는, 고관절을 주로 보는 수술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과 협진으로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베리 아빠님. 네, 48 세입니다. 제가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질문자분들이 다 이제 나이를 적어 주시네요. 약 먹다가 휴미라 3년 차입니다. 통증은 잘 조절되는 중입니다. 몇 세까지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네. 48 세시면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염증이 조금 줄어들 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45세 정도부터 휴미라를 시작하셨던 거면 45 세에도 꽤나 염증이 높았기 때문에 휴미라를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어 휴미라 맞으시면서 통증이 잘 조절되신다면 일단은 계속 맞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보통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된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이런 연구 결과가 없어요. 전 세계 의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계속 주사를 맞으시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시는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좀 더 맞으시다가 이게 주사를 맞으시면서 통증이 아예 없으시면 '주사를 왜 맞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최정연 님. "저희 어머니가 30대 후반부터 30 년째 류마티스로 엠브레를 맞고 계신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세요. 스테로이드를 못 끊고 계속 드십니다. 이런 경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MTX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먹기 어려워하십니다." 네. 어머님께서 30대 후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류마티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척추 관절염은 아니신 것 같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엠브렐이란 죄송합니다. 이 엠브렐이라는 거는 생물학 제제인데 30년 전에는 엠브렐이 나오기 전이고, 아마 엠브렐이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전부터 엠브렐을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엠브렐 자체가 인제 반응이 쪼끔 덜하다, 엠브렐 약효가 좀 덜하다면은 엠브렐 말고도 생물학 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엠브렐 같은 생물학 제제를 맞다 보면은 이게 생물학 제제라는 것도 사실 단백질입니다. 주사약 자체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대한 항체인 거죠. 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는 antidrug antibody라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항약 항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에 대한 항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약효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학 제제로 바꾸든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잭 억제제라고 소분자 억제제가 있는데요. 그런 경구약인데요. 그런 새로 개발된 신약 들이 조금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약들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스테로이드를 복용 안 하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면 사실은 약이 안 듣는 거거든요.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베리 아빠님. "러닝은 척추 관절염에 좋나요? 하루 5 킬로 정도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척추 관절염 환자인가 봐요. 일단 척추 관절염 환자라면 운동 자체는 뭐든지 조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허리 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무리한 헬스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척추관절염 조기 뭐 전혀 뼈에 어떤 진행 소견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러닝 같은 것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진행된 강직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라면 러닝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허리가 딱딱해지는 강직이 되면은 고관절, 무릎 이런 쪽으로 퇴행성 변화를 조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충격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행된 척추관절염 환자라면 수영이나 자전거 이런 운동이 훨씬 낫겠습니다. 수영도 사실 강직이 됐으면 수영 자체도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 아쿠아 걷기 그 물의 저항을 이용한 그런 운동 자체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3개 정도 더 들어왔는데 요 세 질문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젊은 남자만 걸리나요? 여자도 걸릴 수 있나요? 네. 그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봤을 때 남자분이 한 2 명에서 3명 정도 걸릴 때 여자분 1 명이 걸린 걸로 알려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2.5 에서 3대 1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젊은 남자분들이 훨씬 조금 많긴 하지만 여자도 걸릴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통증이 좀 덜하고 경한 경과를 보입니다. 좀 약하게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자분들 중에서도 심한 분들은 생물학 제제를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QAJ 님, 강직성 척추염과 오십견의 차이점, 공통점이 있나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십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의견 드리기는 힘들고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이고 오십견은 염증보다는 조금 뭐 기계적 통증 질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질환이고 오십견은 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좀 더 많이 보는데요. 류마티스 내과에도 사실 오십견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고요. 보통 저희가 이 초음파 같은 것들을 대 보면은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 초음파 같은 걸 대 보면은 초음파 뭐 그 어깨 회전근개에서 힘줄과 힘줄 사이에 점액낭이라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런 곳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쪽에 주사를 맞아 주면 조금 어깨 통증 같은 것들을 많이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통증에 추천하시는 운동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에 추천한 운동은 슬라이드 잠깐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스트레칭이 가장 좋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척추 분절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분절마다 따로따로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유연성 확보하는 게 있겠고 코어 및 둔부 강화 자체가 허리 통증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계적 통증이나 염증성 통증 상관없이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코어 및 둔부 강화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스트레칭, 수영 요런 가벼운 요가 같은 것들도 허리에 굉장히 좋게 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내과 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었고요. 저는 서울 아산 류마 체내과 의원의 최원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